자, 오늘은 제 21강이고요. 2차 함수 ax제곱 bxc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2차 함수의 일반형. 2차 함수 일반형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워낙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워낙 흔하기 때문에 내용도 많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자, 개념 1번 보죠. 이참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라고 그랬는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표준형 꼴로 고쳐서 그린다. 자, 이거 표준형이죠? 우리가 왜 표준형으로 고칩니까? 일반형을 그대로 하지 않고 왜 표준형으로 고친 이유가 뭐죠? 바로 그래프 때문이죠.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습니다. 꼭지점을 찾아서 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차 함수의 그래프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꼭지점 아니겠습니까? 그 꼭지점을 찾아서 그리려면 일반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죠. 근데 이 표준형이라는 게 뭐예요? x에 대한 완전제곱 형태 아닙니까? 완전제곱식과 그 나머지 떨거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x의 2차항, 1차항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차의 완전 제곱항이 있는 거죠. 그걸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바꾸는 과정은 우리가 이미 2차 방정식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자, 어떻게 고친다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를 y는 요거 형태로 고친다. 좀 복잡하죠. 근데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P라고 부르고 요 부분은 이제 Q라고 부르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근해 공식을 유도할 때 우리가 썼던 방법을 거의 그대로 쓰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과정을.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거 이퀄 0이었기 때문에 양변을 2차항의 계수인 a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쪽이 한쪽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분수식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a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함수의 경우에는 a로 묶습니다. 2차 항에서 a를 묶어요. 근데 어디까지 묶냐면 다 묶을 필요가 없고 1차 항까지만 묶습니다. 그럼 1차 항의 계수가 묶이기 어려운 거면 어떡하냐? 억지로 묶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묶습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c는 그대로 둔다. 그러니까 상수항 그대로 두고 1차 항까지만 x의 2차항 계수, x제곱의 2차항 계수로 억지로 묶어서 이 형태를 일단 만듭니다.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괄호 밖에는 볼 거 없고 괄호 안에만 놓고 보면 x에 대해서 지금 2차항의 수가 1인 2차식인데 그렇다면 1차항의 계수 a분의 b의 절반의 제곱, 즉 2a분의 b 요거의 제곱이 필요하죠. 뭘 위해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 그럼 필요한 거 한번 더해주고 괜히 더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빼줍니다. 더해주고 빼주고 요게 지금 요 괄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괄호 안에다 이제 이 짓을 해준다 이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거 세 개는 묶어서 뭐가 되죠? x 플러스 2a분의 b가 되죠. 그거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는 필요 없잖아요. 얘는 말하자면 4a분의 b제곱이거든요. 그죠? 풀면은 마이너스가 붙고 4a 제곱분의 b제곱. 근데 이게 밖으로 이제 나와서 a랑 곱해지니까 밑에 a가 하나 지워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a가 있겠죠?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요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 c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어떻게 하냐? 완전 제곱 그대로 두고 요 뒷부분을 마이너스 자 4a로 통분을 하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뭐야 이거? 이거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판별식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준형은 꼭지점이 p, q일 때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부호를 보면 부호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p를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얘기하고 q를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완전제곱식 변형을 매번 하지 않아도 이 마지막 결과만 외워둔다 그러면 P가 사실 좀 많이 필요해요. 자주 필요합니다. 이건 대칭축이죠. 대칭축의 식을 만들 때도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b 해가지고 축의 방정식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때도 필요하고 이 축의 방정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외워둬야 되고 꼭지점의 y좌표인 q도 외워두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4a분의 뭐 판별식 이렇게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외우는 거보다 판별식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둘 다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변형된다 하는 식을 여러분이 몇 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워가지고만 써먹어도 안 되고요. 매번 이렇게 변형하는 것만 할 줄 알아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자유롭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변환하는 과정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도 했었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요거 지우고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2차 함수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표준형, 즉 완전제곱 형태로 바꾸어서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변형하는 것보다 그냥 요 2차항의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a, b, c만 가지고 맞바로 꼭지점 좌표를 이렇게 즉 P와 Q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것을 외우는 것이 좋겠다. 이거 외우세요.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y절편,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이거만큼은 그냥 일반형에서 상수항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구하는 것보다 일반형에서 그냥 상수항을 갖다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y절편만 일반형에서 찾는 것이 좋고 꼭지점의 x좌표, y좌표, 뭐 축의 방정식 이런 건 다 표준형에서 찾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밑에 참고 보시면 좀 전에 내가 했던 그 완전제곱식 변형에 대한 그 과정이 좀 나와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꼭 따라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거를 할 줄 모르면은 중3 학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날라리죠. 자, 그 밑에 예를 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을 때 자,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건 뭐 굳이 따로 묶을 것도 없고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한 번 더해주고 빼주고 마이너스 5 원래 뒤에 있던 그대로 놔두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앞에 있는 요 세 개의 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요걸 보고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를 하나 붙인 상태에서 뒤에 뭐가 있는 걸로 읽어야 됩니다. 항상 요건 그대로 갖다 읽고 되시죠? 앞에서 표준형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축의 방정식은 얘를 알면 되니까 끝난 거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즉 y절편은 여기서 찾을 게 아니라 그냥 맨 처음 일반형 식에서 찾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걸 왜 찾습니까? 꼭지점하고 y절편을 알아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래프와 연관되어 있어요. 함수는 그래프 빼면 시체입니다. 그래프를 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즉 일반형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잠깐 내려보고요. 자, 무슨 얘기인가?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얘를, 즉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친 후에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n이 1을 넘어가니까 플러스 n만큼 더해주는 것과 같다.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사실은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일반형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y 대신에 y-n 넣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넣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좀 복잡하고 어차피 또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애초에 있는 식에다가 우리가 요 표준형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애초에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변형한 다음에 거기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대입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즉 요식 전체 y 반대쪽에 있는 데다가 플러스 n을 해주는 걸로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참고 보실까요?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에서 일반형 그래프에서 증가 감소하는 범위는 어떻게 찾는가? 이차함수 얘를 표준형으로 고친 후 일반형을 표준으로 고친 후에 x 이퀄 p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 보고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대칭축 기준으로 해서 뭐 아래로 볼록한 거면 걔보다 대칭축보다 오른쪽에서 증가할 것이고 왼쪽에서 감소할 것이고, 만약에 대칭축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로 볼록한 그래프다 그러면 대칭축 오른쪽이 감소하는 구간, 대칭축 왼쪽이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 뭐 과연 어려운 것은 아니죠. 중요하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뭐 길지 않지만 요것이 그 일반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일단 그 확인 문제 2개 한번 해보고 나서 필수 예제를 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이차함수 이거를 요꼴로, 즉 일반형을 표준형꼴로 고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에 그려라.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연습해보기 딱 좋은 문제죠. 이런 거 여러 개를 해볼 필요 없이 그냥 요 하나로 완전히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여러 문제를 할수록 좋긴 하죠. 자, 그러나 이걸 알기 위해서 굳이 여러 개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제대로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요것을 일단 마이너스 1로 묶었습니다. 어디까지요? 요 1차항까지만 묶으면 돼요. 상수항까지 다 마이너스로 묶을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었다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식들이 어떻게 돼? 부호가 반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갈까요? 플러스 4가 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괄호를 풀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거의 절반 2의 제곱이 4가 필요하죠. 그래서 4를 한번 더해주고 원래는 없는 걸 괜히 더했으니까 다시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요것뿐이니까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으로 내보낸다는 건 얘만 부분 전개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건 뭐 요대로 그대로 남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된 거 얘만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요거는 x-2의 완전 제곱이죠. 요 세 개의 항을 갖다 묶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고 뒤에는 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형으로 바뀐 거죠. 그럼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2,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있는 다음 걸로 읽어야 됩니다. 그죠? 항상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그냥 2,6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 y절편이죠. 그건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일반형에서 상수항을 갖다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표준형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넣어서 구해도 됩니다. x 대신에 0 넣으면 이거 뭐야?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2가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보고 읽어내면 되니까 y절편을 구할 때는 일반형을 이용한다. 그런 거예요. 자, 꼭지점 좌표가 2,6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6 여기다가 딱 점을 일단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2니까 여기 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2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1인 걸 봐서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죠. 자, 위로 볼록하면서 얘를 꼭지점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죠. 그리고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릴 거예요. 뭐 이걸 아주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이 정도면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되시죠? 확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확인 2번이요.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평행이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한다고 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맞바로 그걸 적용하는 것보다는 얘를 일단 표준형으로 고칩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여기까지 만들고 뒤에 상수항은 그대로.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뭐가 되죠? 2배에 요거 3개 묶어서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되시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돼서 상수항은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인 포물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되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넣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반대편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뭐가 됩니까? 이제 새로 써야 됩니다. 2배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그냥 x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0,2인 그런 포물선이 되었습니다. 되시죠? 자, 두 번째. 요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완전제곱 변형을 직접 해 봐도 되지만 그냥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A가 마이너스 1, B가 2고 C가 마이너스 3인 상황이죠. 자, 헷갈리지 말고 따라와 보세요. 일단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는 뭐 변하는 게 아니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 하고선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계산하면 1로 맞바로 옮게 됩니다. 완전 제곱이 된 그 표준형으로 맞바로 옮게 되죠. 그럼 요거 약분해서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되시고 그 다음에 얘는 2는 4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4에다가 요거 플러스 3이니까 4, 3, 1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 하니까 플러스 2죠. 요 동네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르라 그랬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 건 뒤에다 이렇게 1 빼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을 더해줘요.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되고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죠. 2, 마이너스 3 되겠습니까? 자,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걸 이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느라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거 꼭 똑같이 따라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필수 유형 문제 4문제만 같이 또 해보도록 하죠.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